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1년 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잘된 집이야 잘 됐으니까 논할 게 별로 없고 예. 잘 안 된 집 얘기를 오늘 뭐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한 지 딱 1년 만에 참패. 일단 유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4연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한 번쯤 져이죠, 뭐. 질 때가 됐습니까? 예, 질 때가 됐고. 그리고 뭐 참패 하는데 예. 원래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에 너무 그 독주하는 모습 또 지난 1년간 뭐 법안 처리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가능하면 합의 처리 그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지 않고 뭐 막 그 법을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죄값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대통령 임기 예. 이제 1년 남겨놓은 차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예. 여당이 참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레임덕이 올 시기고 그때쯤이면 그럼요. 정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지금 뭐 민주당이 설사 잘했다고 하더라도 질 선거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요. 잘하긴 잘했습니까? 아니 잘하지도 못했는데 예. 근데 뭐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설사. 2002년도에 민주당이 그 김대중 정부 말기에 치른 지방선거, 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치른 지방선거, 2006년은 아주 참패를 했고요. 그랬었죠. 이명박 정부 또 말기에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네. 2014년이 박근혜 정부 이제 2년 차의 중간이야. 예. 그거 비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또 민주당의 그건 문재인 정부 초기 아니에요. 예. 한참 기대를 모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압승했던 그때도 압승.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은요. 예. 대통령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청와대 권력을 누가 쥐느냐 가지고 그 쌓인 난제들 예. 그걸 그냥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메시아 뭐든지 다 해결하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없는 건데 원래 구조적으로. 예. 근데 하여튼 대통령한테 좀 메시아를 기대하거든요. 그 지금도 이제 이쪽에 상당히 좀 진보적인 촛불 민심이 만들어졌는데 뭘 했냐. 그 암만 지금 대통령은 그 촛불 민심에 부응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해도 그게 어디 엿장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 말에 가면은 그 뽑아줬더니 뭐 했어 이제 소리가 이제 분명히 나온다. 나오죠. 지금이 나올 때쯤에 치러진 선거다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유인태 총장님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민주당이 쓴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오만하면 안 된다. 다양한 소리 들어야 된다. 특히 3개월 전 월간 유인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쓴소리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약이 되는 소리들을. 그랬던 분인데 막상 또 참패하고 나니까 원래 이렇다. 또 이번에는 또 약을 싹 발라주시네요. 저는 뭐 2006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할 때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잖아요.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일 때 그때 사실은 그때 오세훈 후보하고 강금실 후보인데 강금실 후보가 이제 정치를 안 한 사람이고 좀 신선해 보이니까 처음에 지지도 굉장히 높았어요. 저쪽에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가 맹형규 장관이었는데 아마 맹형규 후보하고 붙었어도 전 끝내 그 선거는 질 선거였다고 봤어요. 그런가 하면 뭐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채도 노무현 탓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선거를 치렀는데 근데 저쪽에서 여론조사를 지니까 고전에 초선 의원하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사실 뜬 거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비쳤단 말이에요. 저는 뭐 배슬길 한번 나가면 그냥 안 놀라고 막 앙바등을 하는데 탁 초연하게 버리고 변호사로 돌아가서 그거밖에 그게 이제 큰 무기가 돼가지고 오세훈을 집어넣으니까는 강금실 후보보다 앞서니까는 사실 그 맹영규
장관으로서 꽤 그때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가도 충분히 되는 거였는데 해볼 만한 오세훈 아닌 선거인데. 매년교도 됐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표차가 훨씬 더 났어요. 뭐 거의 음. 더블 스코어 이상이. 알겠습니다. 좀 났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치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선거였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었고 예.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장관님이 수석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 다양한 소리 듣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전 표차가 덜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30 지금 그날- 39%인데 그날 저 개표하는 날 뭐 친구들하고 인사동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었는데 예. 네 명이 이제 저 개표하기 발표 출구조사 나오기 전이라. 예. 그런데 오히려 뭐 대학 교수 출신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은 네. 오늘 뭐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 표차 내기. 예, 술값 이긴다는 사람은 없었고. 예. 그랬더니 밖에 있던 사람은 10% 이내 예, 이제 차이를. 예. 저는 10% 넘는다 그랬는데 같이 있던 원혜영이는 15% 넘을 거라고 그래서 원혜영이가 이겼는데. 그 얘기하셔도 돼요? 예? 원혜영 뭐, 의원님 그냥 난처해 지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개편을 서로 예측한 거야 뭐 정확하게 맞춘 거니까 하기는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거긴 15% 넘는다. 나는 예. 한 15% 안쪽일 거다. 근데 나머지 오히려 당 밖에 있던 사람은 그래도 10% 이내로 보더라고요. 네 명이서 예. 대포 한잔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서울에서 박영선 후보가 39%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57% 나오고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전 표차 덜 났다고. 물론 저는 그때 10% 좀 넘을 그러면 거라고는 이제 희망이 봤는데 섞인 거였겠죠. 그동안에 저기 저쪽도 그냥 요 근래 뭐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조금 이렇게 그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 정도라도만 된 거지. 국민의힘. 워낙 그 동안에 그 못 믿을 정당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나 네. 사실 이 피하고 싶었던 선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없겠냐. 박영선 후보가 엄청 고민했잖아요. 엄청 오래 고민하고, 나갈까 말까. 아니 김영춘 후보도 제가 그 전에 이제 아직 사무총장 제 후임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예 맞아요. 그 당에서 그 당원 좀 고치지 말고 이번에 후보 내지 말라고 해라 이랬더니 그 좀 형님들이 좀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도 나가기 싫은 거지. 그랬어요 진짜? 총장 자리 좋은데 그러니까 둘 다 이게 피하고 싶었던 선거인데. 잠깐만요. 김영춘 이번에 부산에 나갔던 김영춘 후보가 사무총장 할 때 예. 당원 당규 고치지 않도록 좀 형님이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제가 이제 고치지 말라고 좀 그대로 후보 내지 말아라. 그게 정도다. 예. 한 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렇게 고치냐 이랬더니 제가 나서긴 그렇고 형님들이 좀 나서서 얘기해달라고. 좀 그 당원 안 고치게 그러면 전 선거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둘 다 피하고 싶었던 선거. 그러니까 이게 뻔히 이게 질 거 알고 근데 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까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다 질 거를 어느 정도 예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던 거다. 피할 수는 없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물론 뭐 레임덕 상황에서 벌어진 선거라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그것도 국정농단 심판받은 지 얼마 안 된 당을 상대로 이렇게 차이가 난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시기적인 거 빼고 다른 원인. 저는 시기적인 요인이 일단 그건 제일 크다고 보시는 것 큰 같고. 거고. 예. 아니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당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 탓.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었다. 언론. 언론이 언제는 그럼 뭐 우호적이었나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변건 상수인데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2006년이나 이때 비해서 지금 소위 전통 언론이라는 거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셌어요. 옛날에 뭐 몇몇 무슨 신문 무슨 먼 일보 하면은 그냥 뭐 이 나라는 자기들이 끌고 간다고. 이른바 보수지들.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다 설계하고 끌고 간다고 할 정도의 힘이 셌는데 요새야 뭐 SNS 시대가 와가지고 그때 비하면 엄청 힘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걸 뭐 상수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탓할 건 없고 좀 우선
LH 사태 네. 거기다가 아마 그 김상조 실장의 저 행위는 정말 좀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지들은 다 저렇게 저렇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분노에 그냥 그 분노에 그 기름을 분노에 부었어요. 꺼리고 뭐 LH 사태가 그때 터지고 예, 예. 뭐 또 그 1년 동안 저 180석을 해줬을 때 네. 조금 한 걸음 늦더라도 저기 어떻게든지 좀 협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뭐 며칠만 좀 더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데도 상임위원장, 예. 상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네. 법안 처리에서도 예. 그렇게 독주하는 모습 그거 보여왔잖아요. 그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 어제 사퇴한 김혜영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부터 민심 위반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민주 지지층 안에 분열이랄까요? 떨어져 나가는 층들이 생기고 중도가 이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렇게 뭐 그동안에 쭉 그 해온 모습이 요 아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 저기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것 같아. 이렇게 당이 오그라들었어요. 지지층을 스스로 오그라뜨리는 하하. 모습을 뭐 보여온 거죠. 사실 새누리당 생각해 보면 거기도 강성 지지층 말 들으면서 오그라들었고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와가지고 폈어요. 많이 폈잖아요. 많이 폈어요. 폈어요. 근데 민주당은 더구나 총선에서 압승해놓고는 그 오그라뜨리는 역할을 계속 한 거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패배의 원인, 패인을 이렇게 유인태 총장은 분석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예요. 어떻게 수습하느냐 대선까지. 어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꾸려졌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16일, 당대표 5월 2일 이렇게까지 어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수습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너무 강성 지지층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란 사람이 뭐 저도 방송에 나와서 뭐 추미애 장관 하는 거 조금 했을 때 전 보진 않습니다만 뭐 얘기 들어보면 네. 뭐 대가리를 빠셔버리라느니 뭐 온갖 뭐 악플. 그렇게 들어온대요. 댓글. 뭐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부대처럼 뭐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폭력은 쓰진 않지만은 언어 폭력은 계속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저기 가령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당 지도부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왜 저 정봉주 의원이 나간다, 뭐 김남국 의원이 나간다는 걸 이해찬 대표가 교통정리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구. 예, 그 예. 지역구에 그래가지고 뭐 조금 별로 이름 없는 이제 강선우 그 당선 후보가 나갔죠. 보내면은 금태섭이 그게 다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지도부는 애를 썼잖아. 그게 금태섭 의원 살려보려고 조금 인지도 떨어지는 후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경선 지도부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거기 가겠다고 하는 걸 했었죠. 말렸죠. 말렸고 예. 또 김남국 의원이 간다는 걸 딴지였고 예. 뭐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밑보이면 국회의원이 떨어지는데. 그때 금태섭 의원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 어떻게 그러니까 해서든지 잡으려고 지도부는 당 지도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이렇게 다 교통 정리해주고. 근데 권리 당원들에 의해서 퇴출당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려다닌 모습이 막 서두르고 거기서 너 180적 뽑아줬더니 뭐해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다니면은 당이 오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당이든 다 그렇게 마찬가지죠. 되면은 어려워집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도가 예.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 예. 그게 새누리당도 그랬고 지금 그렇죠. 민주당도 그런 모습이라.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에. 그러면 당의 앞으로의 수습책, 개선책도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그 요구에 다녀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11월 남았는데 대선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여든 야든. 뭐 이제 요번에 뭐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 때 조금 더 그 원래 뭐 친문 지지 기반이 제일 큰 데가 거기였으니까 거기 눈치 보지 말고 이거 후보 안 내는 당헌 개정하는 거 거부하고 안 해서 네. 그 지지가 떨어져 나가서 뭐 못하게 생겼으면 그만두든지. 하여튼 그걸 한번 그때 배팅을 해볼 만한 거였는데 그냥 끌려가서 후보 내가지고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앞에 전도가 지금 예. 이낙연. 예. 그래서 그 빈자리가 생기면은 물론 정세균 총리가 뭐 나온다고 조만간 이제 해요. 그만두고 할 거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위 그 586 젊은 친구들 중에도 뭐 몇몇이 좀 이제 준비하고 있죠. 등판을 할 거예요. 해서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 그런지 이 세상을 못 잊겠어요. 뭐 별로 뜰 것 같지 않은 친구가 뜨고 그래요? 뭐 이런 세상이 되노니까. 아니 잘 읽고 계세요. 근데 보면 하여튼, 잘 읽으세요. 하여튼 그 중에서 누가 뜰 것 같지 않은 친구가 뜬 건 누구예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뜬 사람들이 거의 다 뜰 것 같지 않은 사람 제가 본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원래 내공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잘 뜨지를 못하대요. 그래요? 이 판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잘 읽으시는데 이제 스스로 겸손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 유 총장님 어쨌든 시각으로 보실 때는 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어려워진 그 자리를 586 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등판할 그 인물이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올라갈 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서 할지 또 뭐 정세균 총리가 또 그걸 좀 그 빈 공간을 좀 이강으로 올라갈지. 올라갈지. 근데 586 그 준비하고 있는 분은 지금 이렇게 대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좀 환경이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저기 특별히 그러니까 이번 전이 그렇게 참패가 뭐 원래 전 예견된 참패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586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근데? 그럼 뭐 대개 다 나왔던데요. 뭐, 임종석, 이인영 이런 분들 맞아요? 이인영 장관은 이게 뭐 통일부 장관 같는데 남북 관계에 경색도 있으니까는 저 뭐 업적이 없잖아요. 그 본인이 아마 사양을 하는 모양이고. 이인영 장관 사양하시고 주변에서 좀 권하는데 뭐 이광재 의원도 한번 우리 한번 동반 출격을 해보자 뭐 이런. 동반이 임종석, 이광재입니까? 뭐 또 몇몇 뭐 더 얘기는 건네보는 모양인데 이제 뭐 여건이 돼야 그나마 출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권은 뭐 이번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총장한테 들어오라고 국민의힘이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빙빙 돌지 말고 제3지대에다가 뭐 플랫폼 만들고 이러지 말고 바로 합류해서 경쟁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는 뭐 지금 바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더라도 어차피 저는 그저 이번 지방선거 저쪽이 저렇게 이겼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털을 닦아놨잖아요. 들어가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끝내는.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총장 따로 있고 그 당에 자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요번에 뭐죠 안철수 대표가 하듯이 그게 줬잖아요 결국 그 당 후보한테. 제3지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저기 경선이 그 스타트할 때는 들어가서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 대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다. 아니죠. 안철수 대표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근데 이 당의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철수 대표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나중에 단일화해서 질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뭐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지금은 저렇게 좀 제일 앞서 있지만은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경선 시작할 때쯤엔 아마 합류해서 뛰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월간 듣도록 하죠.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